이란은 이슬람 시아파의 종주국이고 수니파의 종주국은 이제 사우디인데 서로 두 나라가 대립각을 세우다가 지금 시아파 종주국 이란이 지금 이런 식으로 붕괴 수순 밟고 있다 보니 이제는 대립각에 있었던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 입장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을까. 분명히 이 사우디도 뭔가 이 중동의 새로운 질서 개편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머릿속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 지금 사우디의 복잡한 계산법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우디는 지금 이제 이란의 세력이 뭐 아프리카 지역, 동아프리카, 뭐 중동, 뭐 라반트 지역에서 좀 빠져나오고 있으니까 그 세력 공백을 메꾸려고 해요. 네,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신정체제 붕괴를 기정사실로 보고 작년 연말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의 핵심 전략적 유충지는 이제 그 홍해를 좀 끼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그래서 그쪽에 주변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를 빨리 우리가 안정화시켜야 된다. 시아파 공백을 빨리 안정화시켜야 된다 해서 이른바 핵심 전략적 유충지인 아프리카의 뿔 지역의 영향력을 확장을 찍고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뿔이라는 어떤 지역이냐면 동아프리카의 동쪽 끝에 해당되며 홍해 물류와 경제권의 핵심 거점 요충지입니다. 이른바 지정학자 핫스팟이고 그 핵심 그 홍해하고 인도양이 만나는 거점이 그게 바브 엘만 데브 해협입니다. 이 지역을 누가 장악하냐 하려면 그 주변 아프리카 국가를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터키와 사우디가 의견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인 자말 카슈쿠지를 살해한 적이 있죠. MBS가 터키계인데 그래서 양국이 사이가 안 좋았는데 하지만 2023년부터 이제 사이가 좋아져서 지금은 같이 홍해권을 경제권을 둘이서 이제 주도하면서 이제 장악하려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하는 얘기인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왼쪽에 홍해가 있고 그 홍해 바로 옆에 아프리카 수단이 있어요. 그렇죠. 이 수단이 지금 3년째 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군과 반정부군. 그래서 이 중동 여러 나라들 특히 이제 사우디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 터키 같은 나라들이 이 수단의 내전에서 정부군 편을 드느냐 아니면 반정부군을 편을 드느냐 이걸로 또 이 중동 아랍 국가들도 그 수단 문제를 놓고 양쪽으로 지금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수단 이제 해안 홍해를 장악하는 게 핵심이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수단을 장악하고 수단이 옆에 그 홍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단은 내전으로 이제 정부군 SAF와 그다음에 반군 신속대응군 RSF가 이제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아랍에미리트 이것도 순위파 국가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랍에미리트는 반군 RSF를 지원하면서 근과 광물 자원을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동시에 그러면 RSF한테 뭘 해주냐? 반군한테는 홍해 해변 700km 선상의 아부 암만마라는 항만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게 한 6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인데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수단의 일부 항무 아부 암만마를 장악하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있고 그럼 여기서 사우디하고 터키는 어떠냐? 그동안까지 이란 신정체제 붕괴 직전까지는 약간 중립 입장이었어요. 정부군 그 사우디 같은 경우는 그냥 중립 입장이고 터키는 정부군, 반군을 양쪽에 이제 양다리 전략을 썼죠. 양쪽에 다 지원하는데 근데 얼추 이제 이란 반정부 시야 비슷한 시점에서 동시에 정부군을 지원합니다. 수단 SAF라고 정부군을 지원합니다. 터키하고 사우디는 그 조직 어떻게 보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 군벌 조직이지 않습니까? 반군은 RSF는 외교적 창구가 없어요. 그래서 터키하고 사우디는 그래도 외교적 창구나 이런 국제 조약에 준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정부군이다. 무능해도 그래서 거기다가 하고 이제 손을 잡아가지고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수단에 홍해 경제권 투자를 한다는 방침이고 그 사우디는 비전 2030 그 경제 다변화 전략 차원에서 이제 물류가 안정돼야 되기 때문에 수단에다 투자를 한 거고 그 파트너로 정부군을 삼았습니다. 반군이 아닌. 터키는 이미지를 딱 보시면 알겠지만 지도 한번 보실까요? 정부군의 수단항과 터키 메르시항을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밑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옆에 보면 사우디 제다 항구가 있죠. 저렇게 순환으로 하는 것이죠. 사실상 저게 뭐냐면 홍해에서 스웨즈 운하를 가가지고 동주제항까지 가는 저게 어떻게 보면 터키 입장에서 오스만 제국의 물길을 지금 부활시킨다라는 그 엄청난 프로젝트고 터키하고 사우디는 둘이 공동 운명체라는 거죠. 사우디도 제다 항구도 이제 관통을 하니까 터키와 사우디는 물류 공동체를 하나로 엮이는 그래서 터키하고 사우디의 컨버전스가 올해의 화두라고 안보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단의 내전 문제에서 반정부군은
아랍에미레이트가 지금 그쪽 편에 섰고 줄을 섰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정부군 편에는 터키하고 사우디가 섰어요. 그런데 이 내전에서 정부군과 반정부군 이 대결 상황에서 일단은 정부군이 더 세력이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터키하고 사우디가 이 전쟁에서 이 내전 문제에서 먼저 이 기선 제압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완전히 닭 쫓은 개 됐죠. 줄을 잘못 섰네. 그렇죠. 그래서 60억 달러 날리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근데 터키와 사우디는 또 그 아덴만 거점 국가인 소말리아에 또 투자를 하기 지원을 하죠. 소말리아 앞바다에 홍해와 또 아덴만이 그 인도양이 만나는 거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확실히 장악을 해야죠. 그래서 터키는 오랫동안 소말리아를 지원해왔고 사우디 역시 표면적 명분은 이슬람 공동체 수니파 복원이 보호다. 그러니까 소말리아의 99%가 수니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분리 독립을 반대하고 소말리란드 요번에 국가인정 된 걸 반대해서 아무리 지금 소말리아가 어떤 형태냐면 테러 공화국이에요. 거의 레바논이라고 보면 됩니다. 레바논 정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게 헤즈볼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참칭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똑같아요. 소말리아도 정부가 존재하지만 소말리아는 정부가 있지만 그건 꼭두각시고 그냥 국내 그냥 연락장교 같은 대외 업무 창구용이고 실질적인 권력은 누가 갖고 있냐? IS 계열, 수니파 계열, 테러 계열이 알사바브 테러 세력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거는 카타르의 돈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는 물론 과거 무슬림 형제단 이거 카타르하고 사이는 안 좋지만 나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는 얘네들을 활용할 것이야 해서 소말리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말리아도 최근 이스라엘의 국가 인용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자기 전략적 어떻게 보면 앞마당에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숟가락 얹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현 중동 정세는 과거의 시아 수니파로 분석하면 틀린 얘기다. 또 온건 무슬람 뭐 이슬람 테러 이 구도로 보는 것도 틀린 얘기다. 오로지 지정학 세판짜기다 말. 지오폴리틱스라는 거죠. 좀 잔인한 좀 형국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느 대륙에서 어느 위치에 차지하고 있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특히 이 아프리카의 뿔 이쪽은 정말 그 홍해로 들어가는 길목이다 보니까 여기서 온갖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길목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 골목대장 역할 이것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아주 지정학적 게임이 정말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터키하고 사우디가 일단은 소말리아와 연대한다면 지금 소말리아는 그 소말릴랜드의 분리 독립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터키하고 사우디가 소말리아와 연대하는데 소말리아는 소말릴랜드를 되게 지금 싫어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이스라엘이 소말릴랜드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가로 승인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소말릴랜드를 국가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사우디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굳이 소말릴랜드를 이 국가로 승인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인 명분이 있죠. 첫 번째, 가자 주민 이주 계획도 아마 포함됐어요. 이게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어떻게 가자 주민을 빨리 가자 지구에서 이렇게 좀 소개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집트가 안 받으니까 대안으로 소말릴랜드를 지금 국가 인정 대가로 이게 이런 빠타가 이루어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근데 그거가 좀 가능성은 낮지만 그것도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고. 두 번째 이유는 유일한 민주국가예요. 이동.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테러공화국이에요. 난장판이에요. 거의. 그리고 그 홍해 앞바다 다니는 상선을 향해서 해적질하는 게 전부 다 소말리아예요. 그 소말리아 해적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덴만 작전이 있듯이 그것 때문에 간 건데. 그런데 소말리란드는 30년 동안 유일한 합법적 민주 국가예요. 헌법도 있고 30년도 있고 정상적인 정권 교체도 되고. 다행이네요, 그나마. 민주 국가죠. 그러니까 명분이 됐죠. 야, 민주 국가를 내가 지원하는데 그게 뭐 문제야? 그래서 약간 민주적 정당성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명분 중에 하나고 민족 자율주의를 원칙으로 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안보적 표피적인 건데 푸티 방구를 견제할 수 있다는 거죠. 소말리란드에 딱 들어가면 베르베라 항구를 딱 접수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후티 방구까지 한 300km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에서 내려오면 2,000km가 넘는데 여기서 바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안보적인 요충지 효과도 있죠. 근데 요 세 가지는 약간 표면적인 거고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도 홍해 경제권에 본격 참전한 거예요. 그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 지도죠. 조선 저기 보시면 저 소말릴랜드가 저게 어떻게 보면 핵심 전략적 초크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이제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사우디도 그렇고 아프리카, 동아프리카하고 중동을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는 핵심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스라엘이 놓칠 수가 없는 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 안보적 이유지만 사실상 그 전략적 초크 포인트에 들어갔다. 인도양으로 빠져나가는 걸 확실하게 장악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사우디하고 터키가 이걸 이제 우리가 다 먹었다 했는데 이스라엘이 들어와가지고 완전 판 엎어버린 겁니다. 아, 그렇게 뭐 예전에 제가 본 영화 중에 그 이 블랙 호크 다운이 있어요. 그렇죠. 소말리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 무서운 나라예요. 그렇죠. 예. 하여튼 그런데 터키도 이 소말리아에다 그동안 공을 많이 들여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소말리아가 아니라 소말리랜드, 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또 소말리랜드는 친근감이 가네요. 예, 예, 그렇죠. 레고랜드나 디즈니랜드는 아니겠지만 소말리랜드는 이스라엘이 또 국가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친해지게 되다 보면 터키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하고 또 관계가 껄끄러워지면서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터키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한테 열받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열받아 있죠. 근데 뭐 터키는 할 말이 없어요. 왜 가자지구 파병을 결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 완전 그 속내로 들어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터키는 옛날처럼 우리가 대하면 안 되겠다. 우리 확실하게 너랑 이제 대립각 세우겠다라는 게 명확한데 터키는 이제 최근에 어떤 문제냐면 이제 터키 사우디가 홍해권 물류를 다 잠식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와가지고 판을 엎었으니 그거에 대해서 좀 기분이 나쁘다. 뭐 이런 거죠. 표면적으로는. 근데 진짜 속내는 뭐냐면 요번 그 소말리랜드 국가 승인 발표 직후에 소말리아 대통령이 급하게 저기 어디야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을 아련하러 갔는데 터키를 방문했는데 표면적으로는 이제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유엔 국가 다 규탄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네가 뭔데 국가 인정하냐 해서 모두 규탄하는데 이것도 규탄에 터키가 가장 강력하게 동참을 했죠. 근데 이거는 뭐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니까 규탄을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중동 전문 매체인 미러리스트 아이 보도에 따르면 원래 방문 목적이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계획된 방문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이스라엘이 발표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어젠다가 돼버린 거예요. 소말리랜드 국가 인정을. 무슨 일이냐 보니까 매체를 보니까 작년 10월이죠. 소말리아 해어 앞에 지질 탐사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소말리아가. 여기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고 이거를 보고하러 가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터키로. 소말리아 대통령이. 근데 이날 배석한 터키 에너지부 장관이 소말리아 앞바다에 석유가스 지질층을 발견했다고 암시했다고 요 핵심 중동 전문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기존에는 홍해 물류권, 경제 회랑 이걸 누가 장악하냐, 군사 지정학적 이런 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또 소말리아 앞바다에서 유전이 나오면은 이제 엄청난 이제 대박이 터지는 거죠. 터키 입장에서는 소말리아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유전층을 독식하는데 여기 중앙에다가 소말리아 이스라엘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영유권 분쟁 시즌 2가 되는 거예요. 유전같이 동지중해처럼 영유권 분쟁이 또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걸 알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눈치는 챘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다 한 네타냐후 뭐 정치 백단이고 이게 완전 바둑 엄청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소말리랜드를 국가 인정을 해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영유권 분쟁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터키가 경로했다라는 거예요. 이 동지중에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지중에서 터키, 이탈리아, 리비아가 한 편 먹고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사이프러스, 그리스가 한 편 모아서 신속대응권을 만들었어요. 지중해권을 놓고 싸우는데 그럼 지중해권의 본질이 뭐냐? 유전이에요. 유전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건데 터키가 이제 남한의 공간이라고 소말리아를 딱 잡아놨는데 여기서 또 이스라엘이 들어온 거야. 숟가락 들고. 소말리랜드를 통해서. 그럼 화가 이제 뭐 머리끝에 퍼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동시중에서 사이프러스, 그리스하고 이제 이런 신속대응 군체제를 이제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소말리랜드를 국가 인정하는 이유가 후티 반군을 견제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다 뭐가 들어가냐? 이스라엘 해군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해군이 들어오면은 영권 분쟁에서는 이건 거의 압도적 갑이 이스라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군사력이 딱 들어가니까. 해군력은 터키도 이스라엘 못 이겨요. 그러니까 제공권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확실하게 진짜 완전 급소를 이제 초크 포인트로 목을 완전 쫄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덴만 홍해 게임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판정승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다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홍해에 왔다 갔다 할 때 소말리아의 그 해적들이 설치되는 거 이거 이스라엘이 거의 뭐 경찰 국가처럼 관리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글로벌 그 물류 안정화에 또 기여하는 문명국가 또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저 이스라엘에 벤구리온 운하 만들면은 그쪽으로 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이스라엘이 또 책임을 할 필요도 있는 거고, 야 결국은 자원 전쟁이에요. 자원 전쟁에다 지리 전쟁. 그 지금 그 트럼프가 저 북극권에 있는 그린란드 자꾸 달라고 그러는 것도 이게 지리 전쟁이고 자원 전쟁이거든요. 야, 그렇습니다. 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나저나 제일 안타까운 게 뭐 제가 안타까워한다고 해서 뭐 위로가 될 얘기는 아니겠지만 아랍에미리트 같아요. 네,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수단 내전에서 반정부군을 편에 섰다가 지금 거의 뭐 터키하고 사우디 쪽에 밀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전에 그 예멘 내전에서도 정부군과 그 후티 반군 이쪽에서 그때는 그나마 그래도 정부군 편에 섰어요. 그건 잘했는데, 자 정부군에 섰는데도 그 안에서도 정부군에서 또 지금 두 갈래로 나뉘는데 여기서 또 줄을 잘못 섰어요. 아랍에미리트가. 그렇죠.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흑역사 이제 전략적 오판을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저기 보면 저게 이제 UAE의 원래 전략이 저거예요. 수단에서 RSF를 지원해서 아부 암마 항만을 장악하고, 예멘 남부를 장악해서 STC를 남부 과도인을 장악해서 홍해 아덴만을 해협을 장악한다가 목표였는데 감독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떤 식이냐, 예멘에서 사우디가 지원하는 정부군하고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가 지원하는 그 남부 과도위원회 STC랑 지금 대리 세력전을 벌이고 있는 거야. 후티 반군은 지금 사실상 전략적 불임 상태가 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종주국인 이란이 지금 자기 일로 산소호흡기 달고 있잖아요. 그 돈이 안 들어와. 통장 안 꽂히니까 테러 하청업체에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미 얘는 제껴 놓은 거야. 순위파 국가들은. 그래서 정부군, 사우디 지지를 받는 정부군과 남부 과도 STC하고 그 아랍에미리트 지지를 받는 게 충돌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참하게 아랍에미리트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좀 자기 국가 사이즈를 좀 생각하고 덤벼야 되는데 막 덤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최근 보도를 그림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과도정부위원회의 그 핵심 전략 물자를 다 파괴시켰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공급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지정학적 게임을 벌이려면 최소한 저기도 다 파괴하고 했는데, 하려면 방공망이 있어야 되는데 사우디 전투기에 다 속수없이 당한 거예요. 자기 몸값 체급을 모르고 사우디한테 덤볐다가 이제 제대로 홍수명 난 거죠. 그래서 사실상 남부 과도위원회에서 이제 지지 철회를 선언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나 항복하고 빠져나왔어요. 한 대 맞고선. 그래서 이제 처참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이 소말리안들을 인정해주면서 이제 아랍에미리트를 살려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소말리안들 국가 인정을 해준 가운데 유일하게 아랍에미리트, 터키, 사우디, 뭐 전 세계 55개 다 이스라엘 비판하는데 아랍에미리트는 지지 선언을 했어요. 왜? 자기 생명줄이 걸려 있으니까. 소말리안들이 이스라엘이랑 같이 움직이면 조금 이게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그 숨통이 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UAE의 전략은 이스라엘과 공동 보조고 같은 순위파인 사우디와 약간 전략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림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설명되는데, 저게 지금 저기 핵심 거점 전략 지역에서 네트냐후 큰형님을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MBS가. 그러니까 형만 쫓아와. 넌 사이즈 안 되니까 네트냐후 큰형님이 쫓아오는 거예요. 저기 소말리아, 이디오피아, 예멘 전부 다 이제 딱 저 지중해까지도 이제 쫓아오는 겁니다. 같이 공동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너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네트냐후 입장에서 나도 아랍국 한 명 좀 있어야 되지 않냐. 너 좀 분위기 좀 맞춰, 그 코타 좀 하고 자리 좀 만들어주고 대신 너의 전략적 이익은 내가 챙겨줄게 하면서 저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여기 중동 판세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그 조금 전에 우리 조 기자님이 얘기하기로는 이스라엘이 소말릴랜드를 국가로 인정한 것은 그곳에 이제 이 이스라엘 해군 부대를 주둔시켜서 예멘을 견제하기 위해서, 예멘의 후티 반군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후티 반군을 대하는 그 입장에서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이 공동 보조를 맞춰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소말릴랜드를 국가로 인정하는데 미국은 아직도 소말릴랜드를 국가로 인정 안 하고 있어요. 미국은 왜 이 소말릴랜드를 국가로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우디가 소말리랜드 독립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사우디 때문에? 그러니까 사우디 눈치를 또 봐야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왜냐하면 사우디는 소말리아를 통해서 홍해권 장악을 노렸는데 미국이 소말리아한테 인정해버리면 이스라엘 손을 들어줘 버린다. 그러면 이건 사우디한테는 완전 전략적 패배거든요.
그래서 사우디를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스라엘의 결정은 존중하나 국가 인정은 존중한다. 미국은 인정 안 한다. 이게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해가지고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황금 분할 논평을 내놨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국무부 그 유엔 부대표 테미 브루스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결정을 존중한다 하고 트럼프는 소말리랜드가 어디 붙여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약간 비토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두 가지 메시지를 하면서 이스라엘도 한편도 지지하면서 사우디도 이렇게 황금 분할을 갖다가 이제 중재력을 발휘했는데 그러면 뭐 사우디가 뭔데? 사우디가 뭐 이렇게 대단하길래 그러는데 만약에 여기서 사우디를 비토를 걸어버리면 사우디가 다시 또 중국으로 이제 붙을까봐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그게 왜 그러냐면 사우디는 지난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 냉대에 곧바로 중국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2023년 3월에 그때 친이란 이제 바이든 행정부 친이란을 지원하니까 그때 강성이었잖아요.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국교 단절을 한 7년 동안 했는데 이거를 2023년에 타결을 시켰어요. 누가 시켰냐? 바이든이 아니요. 중국이 시킨 거예요. 중재를 해서. 중국이 그 정도 영향력이 강했다는 거예요. 중동 국가에 대해서 이란과 사우디를 무릎 꿇혀가지고 화해시킬 정도로 힘이 어마무시했거든요. 중국의 영향력이 중동에서. 이걸 가장 미국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신국가안보 전략에 따르면은 이스라엘도 중요한 핵심 멤버이지만 우리는 반중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반중 이 대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우디의 손을 약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뭐 알겠는데 나는 그래도 사우디를 버릴 수 없어. 이런 황금 분할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중국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란의 신정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중동 질서가 빠르게 재편이 될 것 같고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또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새롭게 짜지는 중동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저 사우디 MBS 얼굴이 있죠. 저게 이제 이른바 옛날에는 이제 이란 뭐 시아파 벨트 축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사우디 축이 저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우디하고 저기 이집트, 뭐 소말리아랜드, 그다음에 터키랑 이렇게 모두 게 허브처럼 딱 저렇게 그림처럼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홍해 인도양 해상 패권을 두고 사우디 터키 축이 완성되었고 터키는 동지중해 수에즈운하 홍해 아덴만 인도양 해상 그 패권을 연결하는 거예요. 해상하고 구 오스만 제국 부활을 지금 하나의 신호탄, 국가적 어젠다로 삼고 있고 여기에 사우디 입장도 동참해서 같이 저렇게 지중해랑 홍해권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항해서 바로 이스라엘 딱 사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저겁니다. 소말리랜드를 이스라엘이 장악하면서 홍해권과 저기서 홍해 쭉 올라가면 두 갈래로 쪼개집니다. 하나는 아일라트로 들어가는 에일라트 죄송합니다. 에일라트로 들어가는 거, 또 하나는 또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는 투트랙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소말리아를 장악하면서 베르베라 항구를 장악하면 해군기지 항만을 만들면 소말리랜드에서 곧바로 어디로 올라갑니까? 저기 수에즈 말고 에일랏까지. 에일라트로 올라가서 바로 동지중해로 빠지죠. 그게 이제 벵구리온 운하. 그렇죠. 벵구리온 운하 완성에 대한 큰 픽처가 저기에 있습니다. 소말리아를 내가 장악해야 이 수로를 내가 완전히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 수에즈 운하랑 경쟁을 하는데 수에즈 운하파는 누구냐? 터키 사우디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셔버리겠다고 이제 들어온 거죠. 노선 경쟁 제대로 붙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2026년은 이게 여기서 이제 충돌 포인트를 좀 관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집트는 또 소말리랜드한테 계속 압력 넣겠네요. 이스라엘 기지 만들지 말라고. 근데 한번 다시 아까 처음 그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처음 그림. 예, 이거 여기서 보면은 저기 터키, 이집트 대통령, 뭐 MBS가 이렇게 있는데 저기서 가장 약한 고리가 누구냐면 이집트예요. 왜냐하면 이집트랑 터키는 동지에 놓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뇌물을 준 거죠. 가스 공급 3배로 늘려주겠다. 그래서 저기서 이스라엘을 좀 빼오려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지정학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터키랑 지금 싸움 붙이려고. 그러니까 이런 치열한 이 중동 정치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의 성실도 없고 내일 모레 그냥 통수치는 그런 지정학 게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정학적 게임. 야, 자원 전쟁 참 살벌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계속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